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열전달 31번 강의입니다. 전도 두께와 누셀트 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셀트 수를 이용해서 열전달 개수 H를 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고체 표면에서의 대류 열전달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작은 스케일 영역에서는 궁극적으로 열 전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열 전도는 유체 쪽에서 계산합니다. 유체 쪽에서의 온도 분포이고요. 온도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유체에서의 열 전도도를 사용합니다. 대류 열 전달에서는 열 전달 계수 H와 온도차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양은 결국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열 전달 계수 H가 미지수인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유체에서의 온도 기울기도 미지수입니다. 어느 한쪽이 구해지면 다른 한쪽은 저절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전도 열전달에 대한 대류 열전달의 비율을 누셀트 수라고 정의합니다. 26번식인데요. 유체에서의 컨덕션이고요. 유체에서의 컨벡션입니다. 이 비율은 당연히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식은 서로 같고요. 똑같은 양을 나누었기 때문에 1이 됩니다. 누셀트 수에는 어떤 길이 스케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길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두께 컨덕션 시크니스를 구합니다. 유체에서의 온도 분포 곡선에 접선을 그리고요. 유체의 대표 온도와 만나는 점을 구합니다. 이 점에서 벽면까지의 거리를 스몰 l로 두면요. 이것을 전도 두께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온도의 기울기는 온도차를 전도 두께로 나눈 것이 됩니다. 다루기 어려운 미분 대신에 길이를 이용한 나눗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도 두께는 앞에서 공부한 전단 두께, 쉐어 시크니스와 대등한 개념입니다. 이 두 식을 결합하면 누셀트 수는 K분의 HL이 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비율은 1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열전달 계수 H를 구하는 것이나 전도 두께 L을 구하는 것이나 같은 문자가 됩니다. 어느 한쪽을 알면 다른 쪽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와 마찬가지로 누셀트 수에도 항상 길이를 나타내는 아래참자를 붙여야 됩니다. 컨덕션 양만큼 컨벡션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비율은 1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길이 스케일은 전도 두께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고려하는 열전달 문제를 특성짓는 적당한 길이 스케일 라지 L에 대해서 보다 실용적인 누셀트 수를 정의합니다. 스몰 l 대신에 라지 L을 대입을 하면요. 길이 비율이 나옵니다. 보통 열전달 시스템의 특정한 길이 스케일 라지 L은 유체의 온도 분포로부터 결정되는 전도 두께보다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L 오버 스몰 l은 1보다 큽니다. 그리고 길이 스케일을 크게 잡을수록 누셀트 수는 저절로 커집니다. 누셀트 수의 물리적인 의미는 무차원 온도 기울기입니다. 누셀트 수의 정의에서 H를 열속과 온도차로 나누고요. 열속을 열 전도의 공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무차원을 하게 되면요.
무차원 거리와 무차원 온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누셀트수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물성치를 이용한 K분의 HL도 있고요. 전도 두께 L을 이용한 길이 B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차원 온도 기울기가 됩니다. 사실 전도 두께 l은 고체 벽면에서의 온도 구배를 길이 차원으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라지 L과의 B는 자연적으로 무차원 온도 구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호수와 누셀트윗의 정의는 둘 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K분의 HL인데요. 비호수에서는 고체에서의 열 전도도이고요. 누셀트수는 유체에서의 열 전도도입니다. 비호수는 한쪽은 고체, 다른 쪽은 유체인 영역을 말하고요. 누셀트수는 유체 쪽에서만의 전도와 대류의 B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유체에서의 열 전달 계수 H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율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요. 비호수는 온도차의 비율이고요. 누셀트수는 길이의 비율이 됩니다. 예제 4번입니다. 지름 D인 원관 내부에서 열 전달이 누셀트수가 4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만으로 원관 내부의 온도 분포를 계략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지름의 4분의 1이 되는 위치에 평행선을 긋고요. 두 개의 온도 T1과 T0를 이용해서 두 개의 점을 결정합니다.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길이가 전도 두께 L이 됩니다. 지름의 4분의 1이죠. 그리고 온도 분포는 이러한 접선을 가지도록 기울기를 가지고 중심에서는 기울기가 제로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나 누셀트 수로부터 온도 분포의 기울기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도 분포가 유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온도 분포의 기울기이고요. 두 번째 온도 분포의 기울기입니다. 서로 다른 온도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온도 분포는 서로 다르지만 전도 두께는 지름의 4분의 1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누셀트 수는 두 경우 모두 4가 됩니다. 누셀트 수를 단순히 컨덕션 분의 컨벡션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름을 사용하는 경우와 반지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만약 똑같은 길이 스케일에 대해서 누셀트 수가 하나는 3이 되고 다른 쪽은 9가 되는 경우라면 열 전달은 분명히 3배 차이가 됩니다. 예제 5번입니다. 평판 위를 흐르는 유동에서 온도 분포 곡선이 옆에 그림과 같고요. 누셀트 수는 레이놀즈와 프렌틀수의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x는 0.25m인 지점에서 전도 두께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 경계층의 두께는 전도 두께의 3배로 주어져 있네요. 먼저 주어진 레이놀즈 수와 프란트 수를 대입을 해서 누셀트 수를 계산을 합니다. 166이 나왔는데요. 누셀트 수의 정의에서 길이 B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전도 두께는 1.5mm가 나옵니다. 이 예제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위치 X에서의 누셀트 수를 사용하지만 길이 B로부터 온도 분포를 계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 전도 두께 L을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길이 스케일 L에 기준한 누셀트 수가 3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지된 경우에 전도에 비해 유체의 유동에 의한 대류가 되는 특정한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컨덕션분의 컨벡션이 3이 되는 경우를 찾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인 사각 용기는 윗면과 아랫면은 아디아베틱 단열입니다. 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흐르고요. 고온부에서 저온부 사이로 정지한 유체인 경우에는 컨덕션이 일어납니다. QK만큼의 열 전달이 일어나고요. 전도 열 전달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의 유동에 의한 대류 열 전달량은 열 전달 계수 H를 이용해서 결정되고요. 전도 두께를 이용합니다. 전도분의 대류의 비는 누셀트 수가 되는데요. 이 값이 K분의 HL이 되고요. 전도 두께 L을 이용하면 34번씩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 두께를 3분의 L로 하고 온도 분포 곡선을 이와 같이 그리게 되면요. 온도차는 고온부에서 저온부까지고 열이 전달되는 전도 두께는 짧아졌습니다. 따라서 누셀트 수가 3인 경우가 됩니다. 누셀트 수가 단순히 전도 열 전달에 대한 대류 열 전달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셀트 수의 보다 정확한 물리적인 의미는 무차원 온도 구배입니다. 특히 전도 열 전달에 포함된 길이 스케일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특별히 누셀트 수가 전도에 대한 대류의 비율과 같게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류 열 전달을 기술하기 위해 살펴본 세 가지 방법을 정리합니다. 열 전달 계수 H를 구해서 열속을 계산합니다. 똑같은 방법인데요. 전도 두께를 구해서 열속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누셀트 수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누셀트 수가 구해지면 자동적으로 전도 두께가 구해지고요. 또는 열 전달 계수 H가 구해집니다. 세 개의 값 중에 어느 하나라도 결정되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다룬 마찰계수, 누셀트 수, 레이놀즈 수를 세 개의 길이 스케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마찰 두께 첨자는 프릭션이고요. 전도 두께 T는 서머를 뜻합니다. 전단 두께 첨자 M은 모멘텀을 뜻합니다. 그러면 36번씩, 37번씩이 중요한데요. 개념 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카드입니다. 누셀트 수를 공부했고요. 전도 두께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누셀트 수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화면에 두 가지의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요. 위쪽은 모멘텀에 해당하고요. 아래쪽은 서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개념이 서로 대응됩니다. 전단 두께이고요. 전도 두께입니다. 무차원 속도 기울기고요. 무차원 온도 기울기입니다.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인데 위쪽에서는 항이 두 개가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한 개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이놀즈 수는 물성치와 길이 그리고 알고 있는 속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누셀트 수는 물성치와 길이 그리고 미지수인 열전달 계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레이놀즈 수는 아는 것이고요. 마찰 계수는 모르는 값입니다. 결국 미지수 1개, 미지수 1개가 됩니다.
열전달 31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